백섬 백길 강재윤. 어청도 구불길. 해가 질 무렵 어청도 등대 주변의 해송과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은 직접 본 사람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할 정도로 환상적이다. 등대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영의 기점인 어청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인지 물의 맑기가 거울과 같다. 샘넘 쉼터부터 팔각정 쉼터까지 가는 길은 그 맑은 바닷물을 보며 걷는 해안 능선길이다. 이 길의 중간에서 한반도 지형과 닮은 안산과 검산봉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어청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한때 2,000여 명에 달했던 섬 주민들이 이제는 190여 명만 남았다. 군부대가 있어 군인과 군속들이 다수 살지만 이들은 뜨내기다. 어청도는 군산시에 속해 있으나 군산의 섬들보다는 충남 보령의 외연도, 호도, 녹도 등과 가깝다. 하지만 섬은 이들 이웃 섬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다. 행정구역이 충남에서 전북으로 바뀌면서 백길이 끊긴 탓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사람살이의 정을 강제로 끌어버린 것은 권력의 야만이다. 과거 독재 정권의 실력자였던 김종필이 선거구 조정을 명분으로 전북 금산을 충남으로 가져간 대가로 어청도를 전북에 넘겼다. 어청도는 중국과 더 멀지 않다. 산동 반도와의 거리가 300km, 서울에서 광주, 부산에서 제주 정도의 거리다. 그래서 어청도를 비롯해 대청도나 외연도, 가고도 등 중국과 지근거리의 서남해안 섬들에서는 중국의 다구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들이 떠돌기도 한다. 물론 과장이다. 제주의 다구는 소리가 부산서 들리겠는가? 그러한 말은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심리적 거리도 가깝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어쩌면 과거에는 중국과 황해바다 섬들 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원활한 해상 교류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 바람을 동력 삼은 돛담배로도 바닷길 300km는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좁은 땅에만 갇혀 살다 보니 두세 시간의 백길도 아득히 멀게 느껴질 뿐이다. 폴리네시아 군도의 망가레바 섬에서 마르카지오 제도는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지만 옛날 망가레바 섬 사람들은 작은 카누를 타고 그 길을 수시로 왕래하며 교류하기도 했었다. 어청도에는 19세기 말부터 이미 일본인들이 살았다. 이른바 어업 이민. 일본 제국주의는 어청도, 거문도 등의 외딴 섬부터 조선을 먹어들어왔다. 1907년 어청도에만 40여 호 200여 명의 일본인들이 정착해 살았다. 일제 때 어청도는 오사카에서 요동 반도의 다롄까지 왕래하는 정기 여객선과 오사카, 시니주 간 우편선의 기항지이기도 했다. 1912년에 생긴 어청도 등대는 황해바다 백길을 밝히는 불빛인 동시에 일제의 대륙 침략의 앞길을 비추는 전조등이었다. 1934년 일제는 어청도항에 대규모 확장 공사를 했고 1937년 중일전쟁의 중간 병참 기지로 사용했다. 일제 때부터 어청도는 고래잡이의 메카였다. 동해의 고래가 봄이면 새끼를 낳기 위해 어청도 그네로 몰려왔다. 어청도는 동해의 장생포와 함께 오랫동안 포경선의 전진 기지였다.
국제고래위원회 결의로 상어 포경이 끝난 것은 1986년. 어청도 포구의 양지식당 여주인은 85년까지도 가마솥에 부를 때 고래고기를 삶아 먹었다고 기억한다. 그때는 어선들의 인심도 좋았다. 물 한 잔만 줘도 고기를 몇 상자씩 내려주고 갔다. 포구는 고래잡이 배들 외에도 트롤선, 머구리배, 불법 저인망 어선인 방배 등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방과 식당. 다방은 간판만 다방이었지 술도 팔고 몸도 파는 유곽이었다. 아가씨들이 많을 때는 100여 명에 이른 적도 있었다. 작고 먼 외딴 섬이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었다. 큰 바람이라도 불면 그 많은 배들이 포구로 싹 들어왔다. 그때마다 포구는 먹고 마시고 노는 선원들로 흥청거렸다. 중국과 일본 배들까지 포구에 정박했다. 해군이 그들의 상륙을 감시했다. 고래잡이가 막을 내린 뒤에도 포구는 한참 더 호황을 누렸다. 5년쯤 전부터 포구는 급격히 쇠락했다. 저인망 어선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새만금 공사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100여 년을 이어온 어청도의 호시절이 끝났다. 지금은 식당과 슈퍼 몇 개를 제외하고는 선창가의 상가들은 대부분 폐업했다. 한때 10여 개나 되던 다방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는 간판만 남은 양품점 핑크하우스에서는 다방 아가씨들을 상대로 숙녀복과 란제리와 액세서리를 팔았다. 오늘 핑크하우스에서는 화려한 옷들 대신 고기잡이 그물만 가득하다. 새벽에 조업 나갔던 뺑뺑이 한 척이 포구에 정박했다. 계량 안강망 어선. 기존의 안강망은 밀물과 썰물 방향으로 각기 하나씩의 그물을 고정해서 설치해 물이 들고 날 때마다 서로 다른 그물을 봐야 했다. 계량 안강망은 썰물과 밀물의 흐름에 따라 회전하면서 물고기를 포획한다. 하나의 그물로 들고 나는 물대 어류들을 모두 포획할 수 있게 된다. 뺑뺑 도는 그물이라 해서 어부들은 계량 안강망을 뺑뺑이라 부른다. 요즘은 새우잡이 철이다. 선원들은 가판 가득 쌓인 새우를 선별한 뒤 바닷물에 깨끗이 세척한다. 새우떼를 쫓아온 포식자들, 아귀, 광어, 우럭 등의 생선도 함께 잡혀왔다. 선원 한 사람은 아귀들 뱃속에 가득 찬 새우들을 개원해 깨끗이 씻는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귀의 입속에서는 새우만이 아니라 꼴뚜기, 멸치, 정어리 등이 마구 쏟아진다. 아귀처럼 삼켰으나 대부분은 소화시키지 못했다. 아귀의 위액에 절은 물고기들, 어떤 아귀는 제 동족까지 삼켰다. 위산에 녹아버린 아귀 새끼의 몰골이 처참하다. 제 새끼는 아니었을는지. 평상에 앉아 바다를 보던 어청도 어청 계장님은 이제 바다가 아주 망했다고 탄식한다. 고깃집은 적은데 기계가 발달해서 정확하게 훑어버리니 고기가 씨가 마르지. 옛날 어선들은 눈으로 가늠해가며 그물을 던졌지만 이제는 어군 탐지기로 물고기들이 지나는 길목을 정확히 찾아내 그물질을 하니 치어까지 싹쓸이 되고 만다. 어로 기술의 발달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다의 파국을 앞당기는 독이 된 것이다. 수만 년 누대에 걸쳐서 나눠 써야 할 자원을 단기간에 고갈시켜버리는 과학기술. 인간이 이루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게 될 때 과학기술은 더 이상 인류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어청도에도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그들은 어청도의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어청도 어천 계장님은
낚시꾼들이 낚싯배를 타고 와서 섬에 내리지도 않고 물고기만 낚아서 돌아간다고 탄식한다. 낚시꾼들은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낚시꾼들이 버린 밑밥 때문에 백화 현상이 심해 어장에 죽는다. 어청도 주민의 90% 이상이 어업에 목줄을 대고 있으나 바다는 갈수록 흉하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갯벌이 죽은 효과가 이 먼 섬까지 미치고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고군산 섬들과는 달리 어청도 주민들은 방조제 앞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한 푼 받지 못했다. 인공어초 사업도 섬들이 몰려있는 고군산에 비해 투자가 덜 됐다. 한 섬만을 위해 예산을 더 많이 쓸 수 없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인공어초를 더 많이 투입해 주길 바란다. 어선들은 어청도 근해에서는 어획량이 많지 않아 말도나 12동 파도 등의 먼 바다까지 가서 어로를 한다. 그 때문에 비싼 기름값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어촌 계장님은 과거에는 잡히는 물고기도 많았고 단가도 높았지만 지금은 잡히는 양은 대폭 줄었는데 가격마저 떨어졌다고 한숨을 쉰다. 대량 양식과 중국산의 유입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촌 계장님의 분석이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 소비자들에게 자연산 물고기는 여전히 비싸기만 한 귀물이 아닌가. 산지에서는 값이 떨어졌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비싼 값에 먹어야 한다. 어청도 주민들의 손해는 실상 양식 어류나 중국산 때문만이 아니다. 유통업자와 횟집 상인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가로채는 것이 더 큰 이유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 해서 여느 섬들과 다른 것은 없다.